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이 암약,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을 거론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야당은 북풍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이 뜨거웠을 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복절 경축사에선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 강경한 표현을 썼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말이라며 건국절 논란과 연관짓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소식입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안 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지 여부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명품백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기관 고발인이 아니라 백 대표는 개인 고발인이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재로선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이대로 무혐의 처분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도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내자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자 고등학생이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은 뒤를 돌아보고 몇 걸음 걷다 다시 돌아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또 돌아봅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아래 위 검은 옷 입은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더 빨리 걸어보지만 남성은 뛰어왔습니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든 건 둔기, 망치였습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 안산 한 거리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심했지. 그냥 막 얘가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남학생은 이곳에서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고 이곳에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는 계속 저기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지난달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정산지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피해가 수백 건 발생하는 등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가전과 가구, 명품 등 고가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사무실이 굳게 닫혔습니다. 중간 정산이 예정됐던 지난 16일 돌연 폐업을 통보하더니 직원들까지 모두 퇴사했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저희 담당 MD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직원이 이제 다 해고 처리가 됐으니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물품 같은 걸 다 일단 내려달라. 연락이 안 돼요. 5억을 뜯긴다고 생각하니까는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정산은 2달 후에야 이뤄졌는데 입점업체 대다수가 지난달 정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피해자만 수백 명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수법은 티메프와 유사했습니다. 2-3달 전부터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붙여주고. 티메프 터지고 하루하루 전화했습니다. 당했죠, 뭐 그렇게 있다가. 입점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만나플러스, 이미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 바보사랑 등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길은 현재로선 막막합니다. 2년 전 유사한 사업 구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산물 플랫폼 오늘회는 아직도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판매 대금 8억 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파산 아니면 대출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찾아가가지고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업체들 돈 잠깐 일부는 막아주고 카드빚 메꾸는 것처럼 여기 매출받고 여기 메꾸고 그 세월을 지금 한 2년 동안 살고 있고.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